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님들 안녕하세요. 석석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Contextual Inquiry, 줄여서 CI라고도 부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볼게요. 인터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통 상담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단어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직업을 얻고자 할 때 면접을 보러 가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job interview라고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그건 exper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라고도 해요. 그리고 인터뷰의 정의에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상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화 인터뷰도 있어요. 되게 넓은 범위를 다 내포하는 단어예요. 다양한 방식의 인터뷰가 있지만 그 모든 방식을 꿰뚫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죠. 인터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목표라는 게 무슨 뜻이라면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게 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건지, 뭐 이거랑 A랑 B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건지 내 목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목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질문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질문 리스트를 만약에 내가 하나도 안 뽑는다, 하나도 준비해가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 가지 말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Semi-Structured 인터뷰, 그리고 Structured 인터뷰가 있어요. Structured 인터뷰는 이 질문을 1번부터 n번까지 다 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게 엄격한 룰을 가진 거죠. Semi-Structured는 이렇게 비슷하게 질문을 준비를 해가지만 그 순서라든지 물어본 질문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에 맞는 질문 리스트를 뽑았으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리크루팅을 해야 돼요. 리크루팅이 뭐냐면 인터뷰 당하는 사람, 내가 인터뷰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이 목표하고 질문 리스트가 잘 뽑아졌다면 리크루팅은 그냥 자동이에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고 몇 명이나 뽑을지는 이 목표와 질문 리스트에 따라서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는 진짜 좋아요. 뭐가 제일 좋냐?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돈이 얼마 안 들죠. 싸요. 쉽고 싸고 준비도 간편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액션을 하기까지 되게 짧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 되게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뭐 인터뷰 할 거면 이렇게 겨우 준비해봤자 펜, 페이퍼, 뭐 이렇게 보이스 레코더 이런 게 끝이에요. 근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장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라는 기법을 우리가 자주 써먹는 거예요. 단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인터뷰 말고 진짜 플레인하게 이 인터뷰이를 여기 오피스에 데려와가지고 여기 앉히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걸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질문,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게 한정돼 있겠죠? 그리고 이 오피스 안에서 뭔가를 상상해서 답하게 하려면은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쵸? 너 지난주에 어디서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너 지난주에 집에서 TV 얼마나 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TV 본 거를
생각해 보는 거랑 내가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집 앞에서 TV 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지난주에 뭐뭐 봤어? 어떤 프로그램 봤어? 하는 거랑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 기법을 왜 계속 쓰느냐? 일단 이 장점이 너무 강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터뷰라는 기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안 쓰기보다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contextual inquiry입니다. 자, contextual inquiry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에 피험자를 데려다가 앉혀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앉아요. 여기에 보이스 레코더를 놓고요. 여기 내가 뭐 좀 메모할 수 있게 펜도 있고 이렇게 종이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제가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너 앞에 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옆에는 기어가 있을 거야. 앞에 페달이 2개가 있고 이걸 누르면 앞으로 가고 이걸 누르면 멈춰. 그렇게 해서 운전을 가르치는 것하고 내가 대신에 그냥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피험자를 앉히고 피험자한테 너가 여기 앉아봐. 이게 바로 기어라는 거야. 이게 핸들인데 이걸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운전을 배우고 싶겠어요? 어디서 운전을 가르치고 싶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하는 게 누가 봐도 make sense 하죠. 이게 이렇게 해야겠죠. 운전을 가르칠 거면은. 그래서 생겨난 기법이 contextual inquiry입니다. 컨텍스트, 여기서 컨텍스트가 뭐예요? 이 운전하는 환경이에요. 이 운전하는 환경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는 내비게이션을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운전하는 모습,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았나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사용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불편한 점은 있는지,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좋고 나쁜 건지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첫 번째, 내가 오피스에 이 운전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해요. 두 번째, 내가 이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차에서 운전하는 동안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방금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저거 왜 그렇게 했어요? 뭐가 좋아요? 이건 좋아요, 싫어요? 방금 얘가 이랬는데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하고 뭐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어떤 환경에서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더 디테일,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제가 contextual inquiry 기법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contextual inquiry는 관찰하고 인터뷰 사이에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 도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알아내기 위한 테크닉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knowledge는 뭐가 있는지 이 도표로 설명이 됐었잖아요. 여기 테크닉의 맨 위에 인터뷰가 있어요. 말로 물어보고 뭐 그런 걸 말하겠죠. 두 번째는 observation이 있어요.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는 행동을 관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contextual inquiry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contextual inquiry예요. 내가 직접 그 환경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냥 오피스에 불러서 인터뷰할 때 할 수 있었던 모든 질문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관찰한 거에 기반으로 또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덜 해도 되고 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장점이 엄청 많아요. 좀 upgraded version of interview라고 할까요? 인터뷰가 한 발짝 더 나아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CI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CI에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일까요? 귀찮아요. 인터뷰는 그냥 사람들 오피스로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CI는 내가 더 자세히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고 좀 귀찮아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많이 있기에 그 수고를 더 하고서라도 CI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contextual inquiry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개 짚어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contextual inquiry 할 때 주의사항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냥 인터뷰에도 공통사항, 인터뷰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 두 번째라는 CI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 상황을 봅시다.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 현미경이랑 뭐 이렇게 바이알 들고 현미경이 되게 어려운 기계를 조작을 하고 있죠. 제가 가져온 이 세팅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작하기 어려운 기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기계, 이게 뭐 새로운 목업이라고 해봐요.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좀 달라졌고 여기 높이도 좀 달라졌고 내가 체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과학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요. 혹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뭘 개선해야 할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과학자를 데리고 오피스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과학자님, 이 현미경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어떠셨어요? 뭐가 불편해요? 뭐가 좋아요? 하는 것보다 이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실험실 안에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사용하는 걸 관찰을 하면서 방금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방금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가요? 이렇게 더 다양하고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계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디자인하거나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싶다 할 때는 contextual inquiry를 할 때 하기에 적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거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인터뷰어라고 해봐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과학자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일단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은 인터뷰할 때 지금 여기에요. 그냥 인터뷰할 때도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부분 첫 번째로는 질문을 할 때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이 현미경 새로운 걸 줘놓고 이거 어때요?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세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 자세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착하고 인터뷰를 해봤고 이 인터뷰어를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술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건가? 하고 답변을 하겠죠. 하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어땠어요? 라고 질문하면 좋았어요. 이 정도밖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자세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보통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보통 보통 현미경을 얼마나 자주 써요? 보통 현미경 쓸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질문이 보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제 막 두뇌 회전이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보통? 내가 그러면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어떨 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서 평균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번 더 프로세스를 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진짜 raw material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가장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썼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현미경을 어떻게 썼어요? 뭐부터 했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뭘 어떻게 했고 이걸 총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도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현미경을 디자인 잘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겠어요? 이거 좋았죠? 이거 좋았다고 말해봐요. 이거 빨리 이전 거보다 혁신적으로 좋았고 너무 쓰기 편했고 나는 앞으로 이 회사 현미경만 쓸 거예요 라고 말해봐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은 혹은 이게 엄청나게 나쁜 사람만 아니면은 네, 뭐 그랬어요. 뭐 좋아요. 예전 거보다 좋긴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는 좋았다 라고 받아줬겠죠. 이런 거는 해봤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이 결과로 인해서 평가받는 사원이 아닌 이상 그 정보는 우리한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신문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는 당연히 받아쓰기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받아쓰기를 할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추격해서 받아쓰기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우리가 벌바팀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받아 써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A라고 말한 거하고 내가 그 A를 해석한 거하고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분석할 때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될 건데, 지금 내가 받아쓰기 할 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바꾸게 되면은 결과를 조작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이 이거고 우린 이런 질문을 했고 저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저 사람의 언어 체계와 내 언어 체계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인터뷰를 할 때 세미 스트럭처라는 거, 세미라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Semi-structured interview의 의미는 미리 정해둔 질문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내용이 나오면은 이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지에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이 순서대로 있는데, 지금 아무리 이 인터뷰이가 10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3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10번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면 안 돼. 우리는 나중에 그거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세미-스트럭처드의 의미는 우리가 미리 정해둔 질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까 연결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이어서 질문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억에서 그게 트리거가 됐을 때 우리가 계속 더 물어봐서 그래? 더 자세히 얘기해줘봐. 그때 뭐가 더 어땠어? 라고 물어봐야지. 이걸 나중에 나올 거니까 거기서 스탑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 혹은 이 사람의 답변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원인이 2개야.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원인인지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맛있었어. 이게 맛있었어라고 했는데 이게 달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한데 그 사람이 그냥 맛있었다고 해봐요. 맛있어서 좋았대. 그러면 달아서 좋았는지 시큼해서 좋았는지를 자세히 물어봐서 꼭 구분을 하라는 거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할 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6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CI, Contextual Inquiry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단 CI는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나는 관찰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랑 같이 놀러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동물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카메라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중간에 행동을 끊고 질문을 하는 거는 삼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질문으로 인해서 이 다음 행동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끝나서 쉴 때 내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때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저건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뒤를 리퍼 해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신기한 게 일어났어. 그럼 그만! 나 지금 질문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이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 인터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녹음을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영향이 좀 더 작아요. 목소리만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카메라를 만약에 들이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카메라 앞에서는 좀 포즈도 엉거주춤하고 좀 이렇게 녹화된다는 시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컨텍스츄얼 앵커를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카메라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이 인터뷰 이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걸로써 우리 이번 주에 두 번째 강의, Contextual Inquiry, 인터뷰하는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